계속적으로 이어서 인도에 대해서 조금 더 하고 평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까지 말씀을 드렸죠. 어, 신중한 그런 선택이 필요합니다. 기도 중에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어, 그 사람을 잘 보고 여러분 사실 청빙이라는 것이 교회 행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 교회는 보통 보면 이렇게 이제 추천서를 이렇게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천서를 받고 청빙위원회가 보고 인터뷰에서 사람을 뽑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 이 추천서라는 것이 목사님들이 잘 써주십니다. 그죠? 한국 사람들은 약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써주지는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미국 사람들도 그래도 장점과 단점, 스트렝스, 위크네스를 잘 써주는 줄 알았는데 많은 경우에 그래도 제너럴하게 대부분 잘 써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또 하나 인터뷰를 보면 예를 들어 인터뷰를 말을 잘한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이 진짜 말한 대로 사는지 그 삶의 그런 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을 우리나라 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같이 일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빙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장 건강한 것은 교회 내에서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이렇게 잘합니다. 너무 좋은 제목감이고 그래서 교회가 눈여겨보고 격려해서 신학교를 보낸다고 해요. 그러면 교회가 신학교까지 대주고 그죠? 그리고 신학교 졸업하면 교회 다시 와서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이러한 아는 사람 중에서의 선택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공개적인 청빙 없이 그죠? 아는 몇 분 이렇게 그리고 잘 아는 그런 분들을 택해서 그 중에 뽑는 그러한 것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선택은 신중해야 됩니다. 그죠? 그 사람을 그리고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적절한 일을 맡겨주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인사가 만사라고 교회에서 사람을 한번 잘못 뽑거나 들이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이 더욱더 중요하게 되겠지요. 또 선택 다음에는 사람을 격려해서 키우는 겁니다. 키우기. 그 사람을 어떤 상태에서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는 항상 열심히 가르치고 더욱더 성숙하도록 그죠? 계속적으로 의사소통하고 격려하고 가르쳐주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동기부여도 해주면서 한 사람의 신앙이 더욱더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키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보통 5가지로 정리하는데 인도는 의사결정을 하지요. 그 다음에 소통을 하죠. 결정된 거를. 그죠? 소통할 때 이런 감정 언어도 중요하고요. 또 소통뿐만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 그죠? 그리고 적절한 사람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키워야 되는 거죠.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평가 이번에는 이제 평가로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보시면 평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가 지금은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중간에 좀 생략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도 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들의 가장 약점 중에 하나가 또한 이 평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1년에 끝나고 예를 들어 유스보다 children 사역이다 여러 가지를 평가할 평가 도구도 마련해 놓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우리는 뒤쪽에서 주로 얘기하고 정말 앞쪽에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평가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이제 서로 눈치 보고 이제 그러는 거겠죠. 그죠?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도의 건강한 그런 평가가 있지 않으면 사람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사역에 너무 그거를 수량화 시켜서 예를 들어 얼마나 많이 부응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했다 이런 걸로만 하면 너무 숫자적인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게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지금은 배워보는 시간을 파워포인트로 가져야 합니다. 평가의 네 가지 요소를 거기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 13번째 해놨는데 측정할 수 있는 특징들은 기준과 비교된다. 그죠?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어떠한 기준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를 하십니까? 유스나 칠드런은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까? 그런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죠? 기준 다음에는 또 도구가 있어야 돼요. 도구.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는가? 도구. 그렇죠? 또 하나는 실제 계획 한 거에 1년 연초에 계획을 세웠다면 과연 그게 평가의 시간이 있는가? 그래서 이러한 차이, 그죠? 계획과 결과의 차이를 또 한번 또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다음은 어떻게 좀 더 만들 수 있을까? 변화, 뭐 제안하는 시간도 되겠죠. 그래서 평가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선교여행을 갔다 오거나 아니면 어떤 뭐 여름 성경학교를 했다. 그러면 물론 준비하고 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꼭 만나서 그죠? 서로 격려하는 자리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잘한 것은 무엇인지 잘못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서로 비판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죠? 많은 경우에 격려하고 그리고 혹시나 개선할 점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좋은 언어로 그죠? 공격적이 아니라 부드러운 언어로 잘 그런 거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어쨌든 기준을 세워야 돼요. 말씀드렸듯이 이런 건 이제 요소고 첫 번째로는 기준. 다시 한번 합니다.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돼요. 무엇이 기대되는지 예를 들어 여름 성경학교다 선교여행이다 하면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이 목표인지 그죠?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또한 사람들은 어떠한 것이 좋은 결과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고 거기 5가지로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성취 도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봅니다. 또한 파워포인트 13번째 보시면 그죠? 이러한 기준들을 이렇게 좀 마련해 놓은 게 있어요. 닥터 웰치가. 근데 거기 보면 동기부여도 있고 또한 의사전달도 있고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이거는 좀 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측정.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측정이 좋아합니다. 측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아주 탁월했다. 예를 들어 좋았다. 뭐 그저 그랬다. 좋지 않았다. 부정적이었다. 뭐 이렇게 한 5가지로 여러 번 나눠가지고 보통 그리고 이제 미국의 병원에를 가보면 그 아픔, 그죠? 고통 그런 어떤 페인의 정도가 0부터 10까지다.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픔의 정도가 예를 들어 8, 9면 굉장히 아픈 겁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수량화로 측정을 잘 해놨는데 여기서 그 사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적어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잘했거나 잘함 그리고 보통 부정적인 거 아주 부정적인 거 이렇게 어떤 교회에 맞는 그런 측정 도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워포인트 18번째 이렇게 보시면 기대치도 있고요. 기준이 있고 감시하는 것도 있고 그죠?
마감 날짜에 대한 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했으면 평가해요. 실질적으로. 제가 파워포인트 19번째 거기 오른쪽에 보면 그림을 하나 여러분 해놨죠? 그죠? 그림에 보면 outstanding, excellent, very good, good, average 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이 됐습니다. 어쨌든 행정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목표예요. 과연 우리 교회나 조직체는 목표에 도달하고 있는가 우리가 세워놓는 건 이것은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그 공동체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죠? 또 하나는 전체적인 목표에 개인들이 어느 정도 기대를 달성했는가 그죠? 어느 정도 기대치를 달성했는가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평가하고요. 성과를 조정하는 것도 됩니다. 조정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여러분 조정을 할 때는 보면 평가가 이루어지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그리고 좋지 않은 결과를 낸 부서나 그죠? 어떤 리더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과연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여기서는 그 문제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 방법을 세워야 돼요. 또 대안을 세워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평가가 네 가지로 기준 세우고 측정하고 평가하고 조종하는 것이 네 가지의 단계입니다.